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간만에 분수로 왔습니다. 네, 분수로 왔어요. 네, 분수는 제가 강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84번의 분수 기초 개념 가르치기라는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분수 기초 개념 가르치기에 이어서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덧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오늘 학습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시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분수가 뭔지, 분수는 또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 분수에서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상기를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분수의 덧셈의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는 어떤 점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분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네, 분수라는 말은 나눌 뿐, 수 해서 수를 가른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네, 똑같이 쪼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커다란 피자 한 개,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가족이 4명이다. 4등분을 해서 먹으면 그 한 개를 4등분했을 때 그 한 조각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바로 분수입니다. 네, 수학적인 정의로 따졌을 때 분수는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분수를 배우고 가르치고 학습하는 주된 이유는요, 한 개라는 수 1이 더 작은 수로 똑같이 쪼개질 때 그 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분수를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네. 자, 분수 부분은 그러니까 84번하고 지금 영상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수는 그때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지금 2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요. 여기를 엄마, 그래서 분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제 1은 분자, 애기.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분수의 그냥 구체적인 분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는지까지 자세히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분수의 덧셈을 배우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분수가 있죠. 여기 요런 분수죠. 네, 요런 분수, 그 다음 또 요런 분수, 그 다음 요런 분수죠. 네, 엄마가 더 크고요, 아기가 작아요. 네, 같아도 안 되고요, 작아요. 자, 요렇게 생긴 분수는 우리가 학습하는 진짜 분수예요. 요거를 그래서 참 진짜를 써서 진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수는요, 요렇게 생긴 분수 있어요. 여기 2분의 2나 3분의 3이나 이런 거죠. 제가 옆에 한번 써볼게요. 2분의 2나 3분의 3이나 뭐 2분의 3이나 3분의 5나 뭐 10분의 13이나 이런 식으로 아래 분모가 더 작거나 또는 분모 분자가 같은 분수가 있어요. 자, 요런 분수는 우리가 무슨 분수라고 부르냐면 가짜 분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가분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나 이제 찾아봤더니요. 네, 분수는 이제 fraction이라고 해서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짜 분수는 뭘까? 뭐 잘못된 거 이렇게 표현할까? 우리처럼 가짜가 이제 뭐 가면 가장행렬 할 때 이제 뭐 그 가짜를 쓰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적절한, 적당하지 않은 그런 의미의 improp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씁니다. improper 해서 fraction 요렇게 씁니다. 뭐 어원 자체가 뭐
되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뭐 적당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네, proper가 이제 적당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임이 붙어서 예,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럼 왜 그러면 예, 영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을 예, 썼을까 한번 예, 언급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진짜 분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분수는 하나를 일정 수로 똑같이 쪼갰을 때 그 조각을 나타내기 위한 수 개념으로 분수를 주로 많이 쓴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이해가 가요. 그쵸? 두 조각으로 똑같이 쪼갰는데 한 조각이니까 2분의 1은 납득이 가요. 충분히. 자, 그런데 2분의 2는 뭐예요, 대체? 2분의 2가 의미하는 수가 뭘까요, 대체? 2분의 2라는 것은 하나를요, 두 조각으로 쪼갰는데 그 중에 두 조각 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굳이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이면 2분의 1이라고 분수를 적당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두 조각 중에 두 조각이면 굳이 분수를 표현을 해주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같은 분수도 가짜 분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는 제가 오늘 많이 강조할 거예요. 가짜 분수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진분수 배우고요. 그 다음 가분수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더니 누가 있냐면, 자, 요런 분수가 있어요. 요런 분수. 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앞에 뭐가 또 이렇게 달렸어요. 허리에. 네. 요런 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리띠에 달린 분수다 해서 요 분수는 대분수라고 부릅니다. 대분수. 많은 분들이 이 대자를 큰 대자. 왜냐면 분수 앞에 수가 붙어 있으니까 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분수다 해서 대분수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대자는 아니에요. 예, 그 대자는 아니고 옛날 뭐 제 복장 중에 뭐 사모 관대를 한다 그럴 때 여기 이 허리에 이제 관직에 있는 분들에게 허리에 이렇게 예, 허리띠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차는 그게 있죠. 그게 이제 띠를 말하는데 그 띠 대자예요. 띠 대자. 그래서 수가 몇 분의 몇 써져 있는데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해서 이름을 대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띠 대자입니다. 예. 자, 앞에 그러면 요 띠 대자를 쓰는 이 대분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에 한번 볼게요. 오늘 학습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자, 여기 보면 앞에 1이 있고 1이 있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어요. 요렇게 2분의 1이 있죠? 네. 1 있고 2분의 1 있는 수. 제가 어린애들 가르칠 때 뭐 있고 뭐 있는 수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연장선상으로 분수도 똑같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를 반으로 쪼갠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1 있고 그 다음 2분의 1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예, 뒤에 있는 예, 요 표현처럼요. 자, 그러면 1 있고 2분의 1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하고 2분의 1하고 더하니까 부를 때 1과 2분의 1 이제 요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대분수는 요런 구조로 앞에 자연수, 정수가 붙어 있어요. 네, 자연수니까 1부터죠. 네, 개수. 셀 수 있는 수 1부터 시작이고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정수입니다. 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 수들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큰 수를 여기다 직접 쓰기는 좀 어렵지만 이론상으로는 앞에 있는 수는 자연수가 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분수가 붙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1과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 띠를 두르고 있다 해서 대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표현 중에 이제 진짜 분수 배웠죠? 진짜 분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분수 아닌 거. 네, 가짜 분수예요. 네, 분모보다 분자가 같거나 더 큰 거. 네, 더 큰 거. 아까 제가 큰 거는 강조를 안 했는데
같은 거부터 그 뒤로 큰 것들은 전부 다 가짜 분수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띠를 두른 분수, 대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는데 이 분수의 이름을 세 개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분수 덧셈을 하다 보면 분수가 분모보다 분자가 같거나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분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정규 교과 과정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분수를 열심히 이제 덧셈을 막 합니다. 그러면 덧셈은 되게 쉬워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한번. 3분의 1하고 3분의 4하고 더하면 똑같이 쪼갠 개수가 3개니까 밑에 있는 분모는 바뀌지 않고 3분의 3조각 중에 1조각하고 3조각 중에 4조각하고 3조각 중에 4조각 있다는 또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3조각 중에 1조각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3조각 중에 1조각은 이해가 돼요. 치즈케이크 사와라. 몇 조각 사올까? 그러면 커다란 거 한 판이 있으면 그거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조각만 사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분의 4조각 사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러고 뭐 거스름돈도 되게 많이 거슬러 올까요? 막 그럴 수가 있어요. 3분의 4조각이 도대체 얼마예요? 3분의 4조각이라는 것은 하나를 똑같이 3등분으로 쪼갰을 때 그 한 조각을 3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3분의 1 조각하고 똑같은 크기의 조각들을 4조각을 사오라는 얘기예요. 네. 엄마가 애기 싫어한다면 오해 충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각으로 쪼개서 판다고 해도 아이에게 몇 분의 몇 조각 사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물론 싫어할 겁니다. 학습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짜 분수는 진짜 분수의 단위 분수라고 해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단위 분수가 분모와 분자가 같은 수부터 넘어가는 수, 가짜 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4라는 얘기는 단위 분수 3분의 1이 4조각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런데 분모 분자 똑같은 수는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자, 이런 것들은 원래 피자 한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 분자와 같은 수는 1이라는 것을 제가 전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오늘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차례대로 묶은 다음에 남아있는 분수만 남기면 자연스럽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나요? 네. 분수를 처음 가르칠 때 분수의 뜻과 표현과 의미를 잘 아주 버무려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를 연습시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분수의 덧셈이에요. 분수의 덧셈이 된다는 얘기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훨씬 큰 분수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반드시 가분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 가분수라는 개념을 대분수, 허리띠에 자연수를 달고 있는 수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요. 위에가 크면 아래 분모로 나눠서 몫은 어디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어디고 나눠지는 애는 어디고 그 다음 몫은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분수 개념을 요렇게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개념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분모 분자와 똑같은 분수로 정리를 해서 덧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깔끔하게 분수를 잘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페이지인데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있으면 자, 하나를요 2조각으로 똑같이 쪼개요. 그래서 제가 1이라는 수는 하나 또는 한 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반으로 쪼갰을 때 그 조각은
2분의 1 조각, 2분의 1 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자체가 한 개는 이미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피자가 한 개인데 반을 쪼갰는데 어떻게 그게 한 개가 돼요? 하나가 반으로 쪼개진 하나보다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장이지? 자, 그러니까 이쪽에 2분의 1과 이쪽에 2분의 1을 다시 합치는데, 자, 그렇게 합치게 되면 두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 두 조각이니까 두 조각 중에 두 조각이 되니까 원래 피자 한 판이 되는 거고 그게 한 개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원장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분수를 계산하다가 분모 분자가 똑같게 나오는 요 수를 딱 보는 순간, 아, 1이구나. 아, 1이구나. 바로 떠올리게 아이한테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분수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완전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2분의 2, 1이에요. 3분의 3, 1이에요. 4분의 4, 1이에요. 5분의 5, 1이에요. 피자 한 판을 샀는데 먹을 사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자꾸 줄어들겠죠. 6분의 6, 7분의 7, 8분의 8, 10분의 10 해가지고 피자 한 개를, 한 판을 10명이 한 조각씩 쪼개서 먹는다 그러면 몇 등분으로 똑같이 쪼개야 돼요? 10등분으로 쪼개야 되죠. 네, 공평하다고 전제를 하면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은 10명이 먹을 때는 10분의 10으로 쪼개는 거죠. 10분의 10으로. 자, 그러면 10분의 10. 그러니까 1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은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이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쭉 모여가지고 10개가 다시 모이면 원래 쪼개기 전에 하나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번데기지? 자,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몇 분의 몇 쪼개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그걸 반대로 몇 분의 1 모아서 합하면 바로 분수의 덧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을 3번을 더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1과 2분의 1은 분모분자 똑같은 수 2분의 2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요거 얼마라고 했죠, 이거? 옆에 보이시죠, 여기? 네. 요게 1입니다. 1. 그러고 나서 누가 남았어요? 2분의 1이 남았죠? 그러면 1 있고 2분의 1 있으니까 1 있고 2분의 1 있으니까 더하기죠, 그렇죠? 네. 한 개 있고 그러고 2분의 1 조각 또 있으니까 1과 2분의 1 이렇게 하죠? 분수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분수의 바, 선 있죠, 선? 요 바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수를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2분의 1을 바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1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2분의 1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확장해서 더 큰 분수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해서 5분의 1이 6개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덧셈을 할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의 1이 5개면 5분의 5죠. 이렇게 쓰죠. 5분의 5. 자, 그러고 나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남은 게 5분의 1이 있네요. 자, 근데 분모분자 똑같은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밑에도 제가 강조해놨죠? 분모분자가 똑같은 모든 수는 1입니다. 자, 따라서 5분의 5가 1이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남은 건 분수는 5분의 1이 남았죠? 네, 5분의 1은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7분의 1이 8개면 7분의 8이죠? 그런데 7분의 1이 7개 모이면 7분의 7이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7분의 1이니까 여기에 분수는 1과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1이 아니라 3이니까 자, 여기 7분의 1이 7개니까 7분의 7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7분의 3이 있으면 바로 1과 7분의 3이 됩니다. 맞죠? 네. 밑으로 한번 또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예를 들어서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4개예요. 자, 그럼 얼마예요? 그럼 이건 4분의 4가 되겠죠? 네. 이건 안 봐도 그럼 1이겠네요. 그쵸? 여기 1 되겠네요. 1.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누구예요? 4분의 2가 남았죠? 4분의 2가 남았죠? 네. 그러면 4분의 4는 1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분수는 4분의 2가 남았으니까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1과 4분의 2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분수의 덧셈을 가르치실 때 분수 개념,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특히 가분수가 대분수로 전환되는 것을 매끄럽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가분수, 대분수 바꾸는 거나 분수 계산 덧셈을 했을 때
분자가 아주 커질 때에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능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이해되셨나요? 네. 학습지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을 좀 들여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없다. 자, 그럼 없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2, 4분의 3 이라는 분모가 똑같은 분수가 있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한번. 자, 그럼 4분의 3 있고 4분의 3 있으면 4분의 6이죠. 네. 그 다음 거기에 4분의 2가 더 있으니까 4분의 8이네요. 4분의 8? 4분의 8이네요. 4분의 8? 4분의 8? 4분의 8은 4분의 4가 두 개잖아요. 그럼 4분의 4, 4분의 4 있는 게 4분의 8이니까 여기 4분의 8이 있고 요건 한 번에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남은 분수 얼마예요? 4분의 3이 남았죠. 자, 그럼 4분의 8은 요거는 4분의 4가 두 개죠. 두 개. 자, 그러니까 이건 2죠. 2가 되죠. 그쵸? 4분의 4가 1이니까 1 있고 1 있고 하니까 2가 되죠. 그쵸? 자,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4분의 3이니까 2하고 4분의 3 더하면 2와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수가 커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지금 얼마가 있냐면 9분의 7, 9분의 4, 9분의 2 더하기 9분의 4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네요. 딱 보니까 어라? 7하고 2하고 더하면 9분의 9겠네요. 그쵸? 맞죠? 9분의 9죠. 네. 그리고 남은 거는 9분의 4 있고 4 있으니까 9분의 8이죠. 그럼 9분의 9는 1이죠. 자, 그 다음에 9분의 8이 있죠. 자, 1 있고 9분의 8 있으면 1과 9분의 8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얼마든지 분자가 큰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아주 간편하게 바꾸는 나눗셈 방법으로 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 번에 훅 바꾸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분수의 기초적인 덧셈을 가르치시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잘라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아이가 분수 개념이 단단하게 잡힐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쉬지 않고 분수의 덧셈 기초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원래 이렇게 설명이 나오진 않았죠? 진분수, 그 다음 가분수, 그 다음 대분수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덧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분수 개념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잘 되면 나중에 수학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익숙하게 기억이 남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분수 나오면서 뭐 수학은 포기했다 뭐 그렇게 재밌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도요 요렇게 이제 간단한 분수 덧셈 뺄셈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쉽게 잘합니다. 그러다 이제 가분수 나오고 대분수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분수 계산이 맨날 진분수만 나와요. 가분수 대분수 계산 나오면 수가 커지죠. 수가 커지면 이제 곱셈도 필요하고 나눗셈도 필요하고 막 결국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음악을 더 잘해요? 미술을 더 잘해요? 수학은 저랑 안 맞나 봐요. 수학을 잘해야지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별의별 아이들의 그런 제스처들이 그런 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수학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을 내가 직접 가르치지 이제 못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게 돼요.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면 누군가 언젠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아이하고 같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학습 수학 개념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리시면서 단단하게 가시면 부모님들한테 도움 되고요.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둘 다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항상 마음은 짧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는데 오늘도 영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머릿속에 꽉 안 잡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앞에 돌려보시면서 분수 개념 어떻게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가분수 대분수 어떻게 바꾸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서 나갔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양주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정음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